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구독자 수가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팔로우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찾아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조경학도이지 건축학도가 아니라는 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건축 분야에서 툴을 훨씬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았고, 아무래도 조경에서 다룰 줄 아는 툴이다 보니까 건축분들은 아무래도 조경에서 사용되는 툴, 인테리어에서 사용하는 툴, 구분 없이 웬만하면 양쪽 다 되게 자유분방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툴은 기본적으로 어도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라이노랑 스케치업을 3D 모델링 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에 부차적으로 저는 취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취미로 블렌더, 3D를 공부를 했고요. 블렌더 말고는 유튜브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게 있잖아요. 그걸 노마드로 저는 제작을 합니다. 렌더링 같은 경우는 루미온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V-Ray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직 V-Ray 살 돈을 모으지 못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브적으로 2020년도쯤에 배워둔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 언어가 바로 파이썬이라는 언어입니다. 그 파이썬이라는 걸 제가 공부를 그렇게 깊게 하지도 않았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툴보단 낫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방법에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혼자서 준비하기. 다른 하나는 그 포트폴리오 전문 학원에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전자에 해당하는 학생이었고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괜찮겠죠? 네. 사실 자신이 있었다기보다는 돈을 좀 아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쪽 분야에 별로 있어봤자 크게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앞으로 풀어나갈 이야기지만 우선은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합시다.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쪽 혼자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혼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총 4개의 소스에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학교에서 진행한 과제물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축이나 조경을 전공했다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한 작업물이든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시각화해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직접 구성해 본 경험이 있기도 하고 그것 이외에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팜플렛을 직접 만들어 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포트폴리오에 녹여내. 세 번째는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선택한 방식은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교 과제물을 대충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인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인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총 3번의 인턴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토목 회사에서 인턴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설계 회사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원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할 경험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셋 다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고 짧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제가 직접 산업으로 진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학생 신분으로서 더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작품을 모두 추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책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요. 설계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식물을 심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섞여서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다 외우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책 같은 거를 집에다 많이 두고 많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다 못 볼 거니까.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실험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학원에서 시켜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시험 끝났으니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 가루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뭔가 딱딱한 구조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실험을 했던 거를 이렇게 제 개인 공책에다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 연습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보물상자입니다. 제 설계 철학과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공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 읽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신문을 읽는 거에서 그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이런 거를 한 공책에다가 모아두면은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나는 어떤 방향의 설계를 하고 싶고 난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좀 더 명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도 하고 싶었는데 글도 쓰고 싶었네요. 참 욕심도 많지. 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신문에 스크립했던 것 같습니다. 기반으로 생각을 확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스크랩을 했어요. 이쪽에다가 신문을 붙이고 내가 흥미있는 내용에 대해서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스크랩을 하는 습관을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재밌죠? 근데 저는 보통 저런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책을 읽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삶의 지혜 같은 것도 가끔 신문에서 제공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는 사람이 어떤 글을 읽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로 말을 내뱉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결정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했던 평소 습관을 기반으로 자료까지 수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발견하고 두 번째, 이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세 번째, 논문을 분석합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요. 이때 기본적인 스케치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미지화 시켜서 인디자인에 배치를 합니다.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였는지보다는 개인의 생각, 그리고 내가 왜 이 작업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했고, 나의 어떤 삶이 이 프로젝트와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